예, 교재 227페이지의 네 번째 과목별 세무조정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34페이지에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의한 그러니까 법인세법의 손익금이나 송금의 귀속 시기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인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실질적으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권리나 의무가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확정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회계 기준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익금액에 대한 배당 소득을 감소시키는 역할은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직원들의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확보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직원들의 퇴직금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세법상으로는 더 이상 송금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뒤에서 말씀드릴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때 전액 퇴직금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세무조정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송금 설정한 금액은 전액 송금 불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7페이지 송금 산입 한도 금액을 보시면 총급여 기준이 5%고요. 추계액 기준이 퇴직급여 추계액 보험수리적 가액 중에 큰 금액 기준으로 설정률이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이 송금 한도액인데 결국에 2번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충당금을 설정했다면 전액 송금 불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세법상의 충당금 2월 잔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인액이 있을 때 이 세법상 충당금 2월 잔액이 오히려 계산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까지 송금 부인된 금액이 추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추인 금액이 나올 때는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7페이지에 그러니까 산식 밑에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 기준 누적 한도가 매 사업연도마다 감소됨에 따라서 송금에 산입한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충당금을 송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추계액의 매 사업연도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입금 환입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조정에서 회사 계상액에서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한도 초과 금액 송금 불산입인데 2016년도는 한도 미달은 나올 수가 없고요. 한도 초과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하시면 됩니다. 자, 충당금과 상계해서 있는데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충당금 지분과 상관없이 먼저 충당금하고 상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1년 미만일 때는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퇴직금과 충당금 관련해서 세무조정사항을 간략하게 보면 퇴직금 지급 시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당금을 과다 계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비현실적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입금 산입, 업무 무관 가지급금 유보,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가 되겠습니다. 이때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퇴직금을 지급하고 송금 불산입된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송금 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230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연금을 설명드리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페이지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보험회사 등의 기관에 취급하는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에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 지출하는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퇴직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하고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기여형과 급여형에 대한 부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DC형과 DC형 연금과 DB형 연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DB형이 급여형이고 DC형이 기여형입니다. 자, 연금을 납입할 때 납입 시에 회계 처리를 보면 납입 시에 퇴직급여 DC형은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퇴직급여 대 예금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DB형은 납입 시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산으로 처리가 되면서 예금 처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납입 시에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결산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산 시에 충당금을 설정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충당금 설정하느냐 하는 건데 DC형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DB형은 자산 처리를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대 충당금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충당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DC형과 DB형은 납입과 결산, 충당금 설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퇴직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일치한다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직원이 퇴직하면 어떻게 되느냐?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하게 되는데 DC형은 정산의 과정만 거치게 됩니다. 정산의 과정만 거치게 되고 회사에서는 퇴직할 때 원천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시점에 퇴직금에 대한 정산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근데 DB형은 퇴직금 지급할 때 그러니까 퇴직급여 대 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는데 자, 퇴직급여라고 제가 적긴 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충당금이 설정돼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먼저 상계를 하겠죠. 먼저 상계하고 잔액이 부족하다면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게 될 거고요. 운용자산으로 100% 지급했다라고 하면 지급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추가 금액은 예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원천징수 부분은 회사에서 법인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세금 정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법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 DC형은 그 텍스상으로 DC형은 납입할 때 퇴직급여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똑같이 처리되고 결산 때 비용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산 과정만 거치게 되고 원천징수 의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세법적으로 DC형은 회계학 기업회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B형은 어떻게 되냐면 DB형은 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했지만 자산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 줍니다. 송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유보 처리를 하고요. 퇴직했을 때는 연금 운용자산을 감소시켰죠. 감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비용 처리해 준 부분을 다시 환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입으로 보기 때문에 환입으로 본다. 즉 2월 입금 환입으로 보게 됩니다. 환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금 유보가 됩니다. 입금 유보가 되는 대신 자, 당연도에 또 비용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납입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비용 처리하면 이중 비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충당금이라고 하는 부채의 뭡니까 과대상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DB형은 세무조정할 때 납입 시에 세무조정도 발생하지만 퇴직 시에 세무조정도 회계 처리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C형보다는 DB형이 세무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기여형 퇴직연금의 송금 산입해서 있습니다. 235페이지 맨 위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했을 때는 전액 송금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금 산입하고요. 이때 임원들도 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보험료 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봐서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퇴직금 한도액과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임원이 퇴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임원 앞으로 가입되는 DC형 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송금 산입 부분입니다. 둘 중에 작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계액 기준과 예치금 기준이 있습니다. 추계액 기준은 실제 퇴직급여로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치금 기준은 실제 납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납입한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6페이지에 연금의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에서 신고 조정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 앞에서 칠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150원 지급 시에 연금과 80원 상계했을 때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150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80, 현금 70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을 때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과 입금 산입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세무조정 순서는 연금 부담금 수령 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1차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세 번째 연금 부담금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7페이지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연금 납입 시에 송금 전액 인정입니다. 세무조정 없습니다. 퇴직 시에도 회계 처리가 없고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를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230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갖고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을 보니까 기초가 1억이고요. 단기에 지급된 게 7천만 원에 당해 연도에 설정한 게 1억 4천 해서 잔액이 1억 7천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설정한 금액은 2016년도부터는 단기 설정 금액은 전액 송금 불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도 명세서를 계산해 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액 송금 불산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 쪽으로 가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한번 보니까 1,500에 500만 원 지급이 됐고 1억 원 납입해서 잔액이 1억 1천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정보가 우리 교재 239페이지에 정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세무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의 과목별 세무조정 1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재에 236페이지에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순서가 있죠. 연금 부담금 수령 및 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을 하게 되면 자,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부분 239페이지 자료가 있죠. 기초퇴직연금 1,5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퇴직금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20번에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해약액에 5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20번에 500만 원 입력을 하면 16번에 기중퇴직연금 수령해약액에
자동으로 동일한 금액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 납입액 1억 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잔액이 1억 천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1억 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을 봤었죠. 그러면 20번에 나오는 500만 원과 16번에 나오는 이 500만 원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500만 원은 수령해약액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500만 원 지급이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세무조정을 해주는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뭡니까? 그 수령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지만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금 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 유보 감소로 세무조정을 하시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500만 원 유보 감소로 송금 산입 유보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은 우리 24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시에 회계 처리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첫 번째 퇴직급여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는 결론은 입금 산입 유보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241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금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령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하는 이유는 이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보 감소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F12를 통해 갖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F12 부분에 있어서 총 급여에 대한 정보가 반영됩니다.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에 반영된 급여 정보가 반영이 되고요. 그 급여 정보 중에 우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금액을 반영을 합니다. 여기 5천만 원과 3천만 원, 3천만 원은 중도퇴직자고요. 5천만 원은 그러니까 임원상여금 중에 송금 불산입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급여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 금액은 4억 7천이고요. 퇴직금 추계액 부분입니다. 추계액은 1억 7천입니다. 1억 7천인데 이번에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는 우리 원천 징수 쪽에서 직원들의 사원 등록의 정보를 통해서 급여 정보와 사원 등록의 정보를 통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한 내용을 반영하실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직접 계산한 1억 7천 금액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이 완료되고 나면 급여에 대한 한도가 설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 1억이죠. 1억이고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230페이지에 5,500만 원이 있습니다. 5,500만 원이 있고요. 기중 퇴직금 지급액이 6,500으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한 이유는 원래 퇴직금 계정을 보면 7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7천만 원에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상계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제외하라라고 서식 작성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6,500을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차감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생기죠. 자, 기초충당금에서 부인액을 빼고 퇴직금 지급액을 차감하니까 9번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요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은 송금 산입 유보 처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적 한도는 당해연도 한도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한도액은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정한 금액이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충당부채 1억 4천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중 퇴직급여 충당금 유보 잔액에 대한 부분 감수로 해서 2천만 원 부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퇴직금 지급 시에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상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에 대한 부분 앞에서 작업하면서 기중퇴직연금 수령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송금대상 부담금 등에 대한 계산에서 14번 안에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및 기말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1,5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교재 239페이지 자료에 보면 4번 자료에 1,500만 원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은 정기의 송금 산입 퇴직연금 예치금으로 유보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조정으로 1,500만 원 정리를 했습니다. 신고조정으로 했기 때문에 송금 부인액은 없을 거고요. 기중 수령 예약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미 송금 산입한 금액이 1,000만 원이고요. 송금 산입 대상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자, 퇴직금 추계액은 1억 7천이고 장부에 1억 7천이 있습니다.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1억 7천이 됩니다.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앞에서 5,500만 원에 당해 연도에 4,400만 원 당해 연도에 부인한 게 1억 4천이죠. 그러니까 1억 9,500입니다. 1억 9,500에 2천만 원이 송금 산입되었고요. 500만 원이 또 송금 산입되었죠. 그래서 2,500만 원 송금 산입하게 되면 1억 7천 전액 부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단기말 부인 누계까지 정리를 하면 조정 금액이 1억 원이 나옵니다. 11번의 회사 송금 계상액은 결산 조정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인데 지금 자료에는 결산 조정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조정으로. F3번을 통해서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 1억 원이 나옵니다. 1억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 원 유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중 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해약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해 연도의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가르쳐 주지만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에 연금 운용자산 감소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